세 번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건물 전체에 관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주거 부분, 즉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주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상가 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이 별도로 독자적인 관리단을 구성할 요인이 적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상가 부분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건물 전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도 이런 형태의 건물 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대법원 판례가 이런 형태의 건물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본 대법원 판례인데요.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즉 상가 부분의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해 그 복리시설, 상가 부분을 관리하고 관리비 징수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상가 부분의 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상가 부분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 규약 등에 의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상가 부분을 관리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그때가 상가 부분 소유자들에 대해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 규약이 없거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형태와 관련해서 입대의 구성원의 상가 부분의 대표자가 상가대표 또는 동대표로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즉 임의의 단체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고 적어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에 다른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네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즉 건물 전체에 관해서 당연 설립하는 관리단도 존재하고 주거 부분에는 입대의가, 상가 부분에는 상가관리단이 모두 병존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 즉 주거 부분의 공용 부분이나 상가 부분의 공용 부분이 아니라 주거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관리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체 관리단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주거 소유자들이 협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주상복합건물 관리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표 형태로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건물 전체에 관해서 성립하는 당연설립 관리단이 일원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상가관리단이 각각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 규약 등에 근거해서 상가 부분 소유자들과의 묵시적 그리고 명시적 합의를 통해서 상가 부분까지도 같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혼합된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리단도 있고 주거 부분에는 입대의도 있고 상가 부분에는 상가 관리단도 이렇게 세 가지가 병존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 관리단을 만드는 경우에 상가 관리단은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에 해당합니다.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일부 공용 부분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고 두 번째,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 성립을 위한 관리 규약이 선행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으로서 상가 관리단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 두 번째는 주거동과 상가동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단지 공용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합건물법 제51조에 따른 단지 관리단을 구성해서 이 단지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것까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